자, 우리 1부에는 이제 초대 손님을 네. 모시는데요. 저 오늘은 또 영천 시장으로 출마하신 우리 이정훈 후보님,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첫 말씀을 뭐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다시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밥보다 표가 고픈 영천시장 예비후보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히딩크가 생각납니다. I'm still hungry. 표가 고픕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밥보다는 표가 고프다. 고프다. 네. 저는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늘 밥이 고프기 배가 때문에. 고프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사실 저도 밥부터 먹어야 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정훈 후보님, 네. 저는 처음 뵀어요. 예, 저도 처음 인사를 뵀는데 처음 드렸습니다. 그 이력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참 흥미로울 수 있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질문은 제가 후보님들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인데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천시에는 왜 이정훈이 필요합니까? 예. 제가 8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영천시장으로 도전을 한번 했었고, 또 2022년 선거에는 출마를 포기를 한 게 맞겠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두 번째 도전인데, 저는 영천에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 또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지역의 상황들을 많이 살펴왔고, 또 앞으로도 제가 또 지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생활 속에서 지켜봤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계속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해왔던 이정훈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정치 여정을 보면 열린 우리당부터 네네네, 출발하셨다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탈당 네. 그 열린 우리당이 해체되고 뭐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 예, 예. 계시다가 탈당하시고 국민참여당 예, 예. 가셨다가 진보정의당을 거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마지막 종착지가 민주당이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지금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정치적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가 거대 정당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양대 정당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상당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뭐 어쩌면 긴 경험은 아닐 수 있지만 피부로 또 체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민주당 오르시게 됐다. 네네. 혹시나 그 본인의 어떤 가치가 민주당의 가치와 뭐 맞아 떨어졌다, 맞다, 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최초 시작이 열린 우리당이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접근이 뭐 새로이 변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는 거고 사실 국민참여당의 창당은 대부분 이제 진보 정당의 새로운 또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속에서 고민했던 거는 정당다운 정당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정당, 그러니까 정당 개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열린 우리당으로 출발하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여정,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 정치적 시작점과 지금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고 뭐 그전에 노사모 활동부터 시작해서 입당은 조금 늦었지만 개혁신당에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뭐 여러 부분에서 늘 관심을 가져왔고 그렇게 마음을 보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입당하실 당시에 언제 입당을? 처음에 이제 열린우리당 입당하실 당시에 예.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혹시 계기라든지 이런 거?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사적인 문제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님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3년 편찮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회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니라 시간을 낼 현실적 여력이 도저히 안 됐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아버지는 병원 계시고 이제 어머니는 병간호 하시고 선생님 농사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이 되고 싶은데 이걸 외면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입당도 하게 되고 현실 정치에 많이 뛰어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케이를 하셨나 봅니다. 그때는 못 모르고 하라고 했는 거죠.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하다 말겠지 예.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또 집사람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를 상상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시장 출마 2번에 도당위원장 출마 2번이면은 아유 사모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천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뭐 부담이나 고민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또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바로 출마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출마를 했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제 소위 말하는 색깔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쪽 당에서 뭐 스카우트 이런 거 없었어요? 스카우트 제의는 없었는데 제가 2018년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그냥 이 풍문에 또 이제 그 내부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 이만희 의원이 현역 의원이신데 왜 우리 당에는 이종훈 같은 놈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야, 일찍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얘기를 살짝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영천 청도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 되게 잘하고 있고 네. 지금 대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영천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예전에 비해서. 영천 네. 분위기 어떠시? 영천 분위기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8년 전 출마했을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어떻게? 여러 부분에서 다르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그 연령대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또 제가 이제 상가 방문을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옷깃을 살짝 당기면서 저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주변 그렇게 시선을 의식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 국민의힘 후보도 다 지역에서는 다 선후배들이니까 만나면 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자기들이 상가를 다니니까 아예 명함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게 한 20% 되는 것 같다. 이게 20%. 예, 그 전자에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 아주 드물게 네. 이제 이 민주당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대급부로 이제 아예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싫다고. 그냥 오기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지. 전반적으로 그런 거부감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재명이 하긴 잘하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 나오시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많이 달라지고 또 제가 체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도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맞습니다. 80%를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분위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영천이 안 변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보수의 도시고 여전히 국힘이 판치는 도시. 외부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8년 동안 그 안에서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예.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영천에서 털을 8년간 닦은 그 효과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효과와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당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당 조직을 구성해가고 구축해갈 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술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를 들자면 민주당 이제 우리 쪽 지지적 성향을 가지고 가슴 속에 이제 하늘 내품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다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져만이 서로 외롭지 않고 서로 힘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게 또 응집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이 그러면서 지금 변화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이 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천에서 또 경북에서 그런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쪽 지지자들이 또 자신감을 한 번 더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지층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 영역에 있는 선출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본인의 당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우리 경북에서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책임감 또한 무겁게 가지고 이 선출직이라는 것에 나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듣다 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긴 한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선출직에 나가시는 분은 꼭 당선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피스메이커라도 나가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들려서 예, 좀 예.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그리고 예. 추가로 무투표 당선도 막아야 되겠다는 약간 의무감. 네. 그런 부분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 선거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전체 우리 지지층 네. 또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확장에 대한 네. 고민도 저는 담아내야 된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우리 성기수 위원장께서는 잘 아시지만 사실 이제 고인 대신 우리 허대만 선배님, 허대만 위원장님하고 제가 네. 정치적 얘기를 참 많이 나누면서 지내온 관계인데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제가 22년 총선 저희 지방선거를 불출마했던 연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연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하튼 그 허대만 선배가 늘 말씀하셨던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 다음에 오는 우리 지역 우리 민주당에게 뭔가 조금 더 이게 탄탄한 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늘 해오셨고 저는 지금 또 그 부분의 말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정치 활동에서 그걸 가장 기본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뭐 식목일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무를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그렇죠. 사람이 반드시 우리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네. 성기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데 제가 열매를 꼭 한번 따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저는 그거는 네.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예. 이종훈 개인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맞아요. 그 또한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럼요. 지역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 아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씨앗을 뿌렸어요. 네. 열매가 났어. 열매를 따서 내가 먹어보면 네, 네. 더 뿌리고 또 하지. 그렇죠. 네. 계속 뿌리기만 하고 안 나면 네. 어느 순간 지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속된 이번에 말로 예. 그 열매 엄한 놈이 따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잘 키워야 돼요. 진짜로. 네. 좋습니다. 꼭 저는 좀 이런 분이 좀 당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영천시장이 3선 도전인가요? 그렇죠. 지금 무소속 3선 도전하는 이제 무소속 시장과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두 명이 후보 자리를 두고 이제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3파전이 기본적으로 구도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3파전 네. 소위 말하는 무소속 국힘 성향의 무소속과 우리 이제 후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구도 아니냐.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민주당이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지 못했던 사람을 키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 되었을 때는 3자 구도에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인물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약한 상황에서는 우리 쪽이 사표 심리로 쫙 양쪽으로 빨리게 돼요. 오히려 일리 예. 있네요. 제가 이제 네. 이게 2018년도에 저의 경험입니다. 예. 이정훈을 찍으면 이정훈 분위기가 사실은 그때 뭐 무명의 우리 지역 사회로 보면 이제 무명의 어떤 정치적 캐리어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도전할 때 한참 이게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 쫙 문자 양쪽에서 돌리는 게 이정훈 찍으면 누가 된다, 이정훈 찍으면 누가 안 된다 이런 문자에 사표심이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도무지 이렇게 방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자 구도라는 것도 우리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유리한 지점이지. 예. 지금은 뭐 3자 구도 해도 되지 않나요? 예,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또 뭐 우리 후보님 뭐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또 활동이라든지 또 그렇죠. 어떤 정치적 성과물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하고 사뭇 완전 다를 예, 것 같은데 이제 8년 동안 다져진 네. 게 예, 있기 예. 때문에 8년 전 출마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한 번도 떠난 적 그렇죠. 없이 영천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현 무소속 시장이 네. 이게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정당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또 펼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무소속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네. 무소속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결국에는 중앙정부 또 집권여당 또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정훈이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번만큼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마음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능력을 보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경험도 많이 하셨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경험들이 실제로 내가 영천시장이 되면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제가 앞서 도당에서 이제 6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제 뭐 허대만 선배 계실 때는 예산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봤고 경험도 했었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무엇이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행정 단위에서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또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문제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뭐 실제 경험, 실제 뭐 시장으로서의 경험은 없겠지만 네, 그보다 더한 경험들이 많이 쌓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출직 경험은 없지만 선출직을 많이 만들어봤다. 만들어보고 아시잖아요. 선출직들이 힘들어할 때 가서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방향을 잡아줬던 네, 도당에 출마하는 많은 선출직들을 도와줬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은 많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딱 기억할 1호 공약, 대표 공약 한번 소개 지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 청도 지역위원회에서 한국 마사회 본사 이제 영천 유치 관련해서 특위를 꾸려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마사회. 예, 한국 마사회 지금 이제 올 6월이면 이제 영천에 이제 제4 경마장이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8년 전 출마했을 때는 부지 선정만 돼 있었지 전혀 공사라는 게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제가 사실은 경마장 유치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리 지역 사회 기왕에 있는 이 경마장을 추가해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까? 그런 결국에는 마사회 본사를 유치하는 것이다. 또 올 초에 이제 그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마사회 본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된다. 현실 가능성은 좀 있나요, 이게? 현실 가능성은 뭐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선거구민에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상황이 됐고 저는 어느 정도 익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영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감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도 제가 영향력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저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 특보 예. 그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전국에. 예, 뭐 지금 뭐 당 대표님이 또 여러 우리 전체 당원들을 바라보면서 또 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특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제 이제 정당 활동, 정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우리가 함께 힘든 시기 또 좋은 시기 다 겪어왔던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또 손 내밀었을 때 이종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것은 언제든지 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영천한 포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포도 별빛 이런 거. 말로 좀 이제 가더라고요. 앞서 이제 그 김영석 시장이 계실 때 이제 경마공원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유치를 하면서 이제 말 분야로 많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그렇죠. 방향을 잡은 건데 근데 좀 앞서 이제 그 1호 공약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호 공약이라는 것이 1호 공약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제가 지역을 다니면 이제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영천이 살려면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된다. 그것만 갖고 와라.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좀 큰 중견기업인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호 공약이라는 것이 1호 공약 하나로만 끝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왔을 때 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저는 이거는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공약이 완성되어야지만이 효능감이 있고 제대로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하나가 유치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업과 관련되어진 구성원들이 정주하는 데까지 좀 다 가겠다는 계획을 그렇죠.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예. 그 계획도 여기서 사실은 제가 4월 중순경에 지금 그 공약을 발표하려고 지금 굉장히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아까 우리 이제 자녀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자녀의 교육, 그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의료, 교통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영천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 도시들이 교육이라는 그 환경이 안 좋죠.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이주할 수밖에 없고 대도시로 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칭 영천 미래교육지구에서 완전히 하나의 큰 새로운 교육타운을 만드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비용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사의 본사가 1호 공약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영천이 마사의 본사가 됐던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기본 공약으로서는 저는 이 교육 관련된 공약이 먼저 앞세우고 싶은 게 사실 제 심중입니다. 그 한 부모들 이제 모임에서 뭐 이 영천 시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좁죠. 좁은데 그 중학교 학생 한 명이 통학을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면은 40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직접 타보고 이제 경험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노선이 이제 시내버스 수익을 위해서 맞아.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아침 정말 시간을 그 차에서 그렇게 지쳐서 벌써 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도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마사회가 지금 본사가 지금 과천에 있나요? 과천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천 성과장. 이제 이게 본사만 오는 게 아니라 말산업 특구로 해서 네. 전체 이제 완전히 단지 하나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충 제가 본 자료는 한 비용이 한 4조 정도, 4조 원 정도 투입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3조에서 3조 5천억 정도는 기존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이제 뭐 비용 충당을 방금 누가 이제 댓글에도 올려주셨는데 경천을 말산업 특구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영천만의 경쟁력을 살릴 핵심 성장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천이라는 이제 지리적 여건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내를 둘러싸고 이제 읍면동이 이렇게 면단위하고 읍단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영천의 발전 축으로 가져갔던 곳에 시에서 많이 이제 집중 투자를 했지만 어떤 소개 성과를 내지 못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지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담았던 것이 이제 금호읍이라는 곳과 고객면을 영천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세워야 된다. 금호면하고 금호읍하고 예. 읍이 이제 도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연장되는 곳이고 대구와 경산이 인접해 있는 곳이고 네네네. 고객면은 네. 경주와 포항이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과연 이곳이 빠져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영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읍과 고객면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영천을 성장시키는 길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영천이 10만이 무너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에 9만 4천에서 이번 달 넘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9만 3천을 넘었다. 또 줄었어요? 급속도로 지금 증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이 이제 무너졌구나.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9만이라 하더라도 9만 정도의 이제 우리 지역 내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소지 옮기기 운동 또 이제 기업체의 기숙사비 지원 이러면서 주소지만 여기 두지 실제 생활과 경제 활동은 다 다른 타지에서 지역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면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있는 인구라도 제대로 지켜야 된다. 네. 그게 기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 인구 수는 진짜 좀 처참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근데 이제 영천이 관광도 꽤 많이 있잖아요. 관광할 곳도.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 살려보실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제 메인 슬로건이 영천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영천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지역에 쭉 살면서 지켜보면 영천은 하나의 점들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들로.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야만이 뭔가 유기적으로 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행정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은 귀농귀촌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것들도 시작은 있는데 과정에 그것을 지켜주는 그 과정의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빠져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게만 하는데 급급해하고 우선 건물을 짓고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급급한데 그럼 그 관광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할 거냐. 제가 이제 국회 방문할 때 이제 KTX를 타면 영천 구경 그러면서 이제 그 영천시에서 하는 광고가 있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
그래 저 광고를 보고 영천 올 수는 있겠다. 음. 근데 영천역에 내리고 영천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그다음 못 어떻게 가죠. 가지? 네. 못 가죠. 못 그다음 가죠. 그 장소를 어떻게 가지? 네.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차 아니면 못 가죠. 제가 아까 점으로 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이어주고 그래야 그거 그렇다면 필요하대. 이 전체가 영천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선들이 이어져 있으면 네. 사람들이 영천에 와서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다니고 싶고 또 다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것들이 빠져 있는 셔틀버스도 없어 그러면? 없는 것 셈이죠. 없어요? 예, 대표적인 게 제가 사실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한 번씩 예전 이제 시간이 날 때 낚시를 낚시, 예. 예, 제가 누워 낚시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 손맛이 이제 예, 구룡포 쪽으로 가서 낚시를 하는데 네. 호미곶에 가면은 그 이제 호미곶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방문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근데 그분들이 그 주변에서 소비 활동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포차 골목이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거기서 포차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친구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어지게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광장에는 사람이 진짜 막 넘쳐나는. 나는데 이게 상권으로 하고 이어지질 않구나. 그렇죠. 이게 그런 뭐 문제는- 문제가 있네. 예, 예. 이건 이제 영천 뭐 와인 산업도 사실은 영천이 만만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포도의 고장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와인 산업도 각기 영천시에서는 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와인 그러면 청도지. 예. 그런데 이제 그 감 와인과 영천은 이제 포도 근데- 와인으로 유명한데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 또 사실은 천년 염색 부분도 영천이 굉장한 그렇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자료를 취합해 보면 사실 전주나 이런 곳보다도 오히려 더 예, 천년 맞아요. 염색 부분의 기술력도 대단한데 이것도 하나의 단지로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니까 각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지역의 어떤 브랜드로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영-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영천이 포도는 유명한데 포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외의 산업들은 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영천 그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영천 딱 그러면 하나의 그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정말 네. 그건 성공한 거잖아요. 그 예. 이제 좀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호업은 사실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금호에? 예, 금호업이 한때는 2만이 넘었던 오. 그런 업 단위인데 지금 이제 만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아유야. 근데 금호업이 뭐 어떤 문제를 하고 있냐면 어떤 후보도 언급하지 않지만 금호업 내의 문제는 뭐냐면 축사로 비롯된 낚시 문제가 상당히 이야,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이 못 삽니다. 예. 그 자리에다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그렇죠. 뭐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 살지 안 않는 가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예. 진짜 축사 들어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축사도 영천 시민이고 그분들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공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을 달리 폐쇄하거나 이러자는 제 정책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 축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 시설을 얼마든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개인 농장에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호 엄밀을 위해서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까운 돈이 아닌 거죠. 저는 좀 그런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 이런 분이 영천시장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천이.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가 결국 이제 결정하는 자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후보님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랑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지금 또 그 전자에 하신 분들, 해오신 분들, 또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다 저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역에 대한 진심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대신 대부분 이제 한 분은 이제 행정 경험을 많이 보통 이제 우리 지방선거 국민에서 행정 경험을 많이 내세우시는데 행정 경험을 내세울 것 같으면은 저는 굳이 우리가 민선제를 할 필요 있냐 예전처럼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관선제로 하면 될 것을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역의 단체장이라는 것은 도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지향점을 그려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인 것이지 세세하게 행정을 살피려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해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영천이라는 문제점을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 영천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게 결국에는 단체장의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게 또 관료주의 사회, 관료주의 이게 저는 지금의 그동안의 영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영천 시민들이 그동안에 또 이런 상황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영천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런데 또 행정에 그냥 능하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만 뽑아가 관리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 심판해야죠. 메뉴 바꾸지 마시고 식당을 좀 바꾸세요. 한 식당에서 올해 밥 먹었는데 맛이 없어. 음식이 안 좋아. 그럼 다른 메뉴 자꾸 시키지 말고 식당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정훈 식당 좋잖아. 아니 바꾸십시오. 식당에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무너져가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뭐 다른 거 식당 만들어봤자 뭐 거기서 네. 거기겠죠. 네. 그럼 이제 현수막에 당명도 바꿔야 돼요. 우리 식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민주당 식당으로 오셔서 좋은 메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딱 잡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국힘이라는 식당은 먹을 거 다 먹어봤잖아요. 예.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제가 폐업 이제 직전입니다. 뭐 현장에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김부겸 총리 이제 출마 선언하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구 상황을 살펴보니 지금 대구 형편이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영천 형편이 지금 찬밥 더운 밥도 가리게 생겼냐. 빨간 거 파란 거 흰 거 언제까지 이거 얘기하고 있을 거냐. 맞아. 일단 지역 살려놓고 그럼요. 배불려 놓고 그 다음에 빨간 거 파란 거 따져도 늦지 맞습니다. 않다. 예. 지금 그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야말로 진짜 이정훈을 찍으면 이정훈이 된다. 예, 네네.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다. 예. 영천 시민 여러분, 네, 꼭 이정훈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먼저 오늘 이런 시간을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정훈은 영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다. 물론 누구나 다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진짜 아직도 나이가 50 넘었지만 가슴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해서 축사해 주신 임미호 의원께서도 이정훈을 바라보면 이정훈은 정말 영천에 대한 애정은 대단한 것 같다. 선거 과정에도 지역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들고 국회를 찾아오는 놈이 어딨냐. 자기 선거가 바쁠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8년 전에 낙선하고도 이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이제 금호까지 연장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자부하는데 그때 이제 예예 우리 지방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그때 문종복 의원실을 찾아뵀습니다. 문종복 의원이 그때 당시 이제 국토위 소속의 상임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훈아, 네 시장 되면 네가 하지 왜 그걸 지금 하려고 하냐? 네가 되고 나면 다 이 공 네 앞으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뭐라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됐는데, 현직 의원들 뭐 한 거야 그동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네. 이제 국회 방문해서 이만저만한 성과를 네. 내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제 사진이 잘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종복 의원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방문했던 의원들이 서 있었는데 지방 의원님들이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의원님 배려한 차원에서 제가 약간 떨어져서 이제 서 있었더니만 그 사진 잘라서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속도 솔직히 상했죠. 그걸 보는 순간에는. 그런데 그래도 이정훈이 언젠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누군가에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다른 일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이정훈의 이제 제 지역에 대한 그런 마음은 진짜 진심이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일을 했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정훈이 그런 일을 했었기에 향후에 영천에 만약에 영천에 시장이 되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무 신분도 아닌 민간인 신분을 내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시장이 된다면 훨씬 더 영천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자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동안 내가 뭐 했다라는 거 마구 자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캠프에서 하나 만든 게 네.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양쪽 다 모르더라. 이런 말을 만들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치하시는 분은 제가 오른 왼손이 알리셔야 하는 돼요. 일은 양손이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예.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손 넘다 우리 보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현실 정치 뛰어든 지가 만 20년이 넘었는데 아. 네. 우리끼리 이제 선배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먹고 놀더라도 여의도 바닥에서 먹고 놀아야 다음 길이 있다. 그렇죠. 네. 짜장 먹으면서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더라도 여의도 바닥에 있으면 뭔가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은 유혹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역이라는 곳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고 지역에서 있는 거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여기 뭐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고 예. 좀 안내를 좀 할게요. 네, 네. 네, 문 화면 PD, 문 PD 요 광고에 우리 이정훈 후보님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 351-1395-5584-63 농협 351-1395-5584-63 200만 원까지 개인 네. 가능합니다. 얄팍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정치하는 정치인 이정훈 네, 응원해 좋습니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